요즘 수돗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저도 수돗물 사용할 때마다 계속 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수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특히 청주의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전에 새 정수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국의 홍우표 기자가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난 2016년 1,200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 청주시 지북동 통합정수장입니다. 하루 10만 톤의 수돗물을 무심천을 기준으로 청주시 동쪽 상당고 일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청으로부터 지하로 8km에 달하는 지하 관로를 통해 통합정수장에 물이 도착하는 즉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 작업이 시작됩니다. 염소를 투입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수질은 어떨까? 우리는 흔히 1급수, 2급수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수 자체가 상당히 좋은 수질이라는 게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측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대청호의 그 원수의 수질이 1급수 B 정도 되는 좋은 수질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정수장에 착수되기 전에 염소를 미리 투입을 해서 살균 살충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는 침전입니다. 부유물을 가라앉히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각형의 연못을 떠올리시면 될 듯합니다.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 서서히 내려가면서 침강 속도가 갈수록 알갱이가 커집니다. 그래 끝에 가서는 들쓰는 물은 알갱이로 인해서 다 뭉쳐지면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남은 부유물은 과학의 힘을 빌려 처리합니다. 몸에 안전한 화학물질을 투입해 작은 알갱이로 또 흘러가면서 좀 더 굵은 알갱이로 만들어 차츰차츰 맑은 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길이 75m, 폭 10m, 깊이 5m, 모두 8개의 침전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로는 맑은 물만 빠져나가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약품 투입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서 들어온 탁지를 갖다가 응집시키기 위한 무기 응집자가 투입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돌아가는 게 정량으로 들어가게 하는 정량 펌프입니다. 이 작은,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그냥 탁하게만 보이던 게 깨알 정도 크기로 응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침전지에서 침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곳 침전지까지만 바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정부터는 모두 지하 또는 건물 안에서 정수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단계에 이르러서야 수돗물로서의 수질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여과지로 불립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굉음을 내며 정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배운 모래의 정수 기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강원도 주문진에 아주 곱고 깨끗한 모래가 저 물속 밑에 1.5m 두께로 깔려 있습니다. 그 속을 분당 9에서 10cm 속도로 통과하며 더 작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침전이 되지 않은 일부 부유물질을 거르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여과지라고 하는 그 부유물질을 거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모래가 이 들어오는 부유물질을 차곡차곡 잡아서 밑에는 그 모래를 잡아주는 지지층이 있어서요. 일단 모래에서 거르고 그리고 지지층에서 마지막으로 배수를 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됩니다. 과거 우리가 먹었던 수돗물, 여기까지를 이른바 표준 정수라고 합니다. 침전 여과를 주축으로 하는 그 공정을 표준 정수 처리 공정이라고 하고 탁도를 기준으로 하면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드는 궁금증, 과연 모래에 남은 이물질은 어떻게 제거하는 것일까? 모래는 이거를 갈아서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세척을 해서 역세척이라고 우리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물을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불어서 역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의 공정을 우리는 고도 정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존 처리와 활성탄 흡착지를 일컫습니다. 전국에 300곳이 넘는 정수장이 있는데 49곳만 고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강한 산화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표준 정수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냄새와 맛을 제거하고 살균하는 것입니다. 모두 6대의 오존 발생기가 설치되어 있고 23분간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냄새가 나면은 물론 이제 기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냄새라고 하는 게 심미적 영양물질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어떤 물의 품질을 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 정수 처리 공정으로 끝나서 된다는 건 아니고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은 사실은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만 필요한 공정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활성탄 흡착지입니다. 소독약 맛과 냄새, 오존에 의해 산화된 유기물을 다시 한번 걸러내는 것입니다. 수체 정화 기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천의 수돗물 유출 사태가 이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세척 주기를 길게 뒀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정주시는 열흘에 한 번 세척을 해오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커진 이후 그 주기를 더욱 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충시설입니다. 일단 완벽한 방충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척의 주기를 기본적으로 8일에 한 번 해서 6일에 한 번으로 좀 강화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먼지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돗물은 배수지와 가압장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됩니다. 무척이나 깨끗한 물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은 중앙감시 제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수질에 따라 미세한 공정 변화를 주게 됩니다. 중앙 제어실에서 모든 것을 앉아서 화면을 보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직접 사람이 조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도 늘 사람이 상정을 해야 되고요. 큰 과정은 중앙 제어실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여 못 믿을까 수시로 수질 시험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시험은 탁도라고 합니다. 물의 맑기를 측정하는 것이겠죠. 맑을수록 이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계측기기를 통해 본 맑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산란광으로 분석을 하는데 어려운 측정 단위를 빼고 기준치가 0.5 미만이면 먹기에 적합한 탁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의 탁도는 어떤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일까? 0.1 아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60개 항목 중에서 많이 자주 해야 되는 탁도 같은 것들은 매일 해야지 되는 항목이고요. 예를 들면 뭐 중금속이라든가 농약류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가 달라지는 그런 항목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에 약간 억울한 심정입니다. 정수장에서 배수지와 가압정을 거칠 때까지 맑고 깨끗했던 수돗물이 각 가정에서 이상이 있다면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공급되어지는 물은 적어도 정수장에서 공급되어지고 배수지까지 공급되어지는 물들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가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감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나가서 저수지 이후에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좀 노후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 내에서 이런 관들에 의해서 실제 깨끗한 수돗물이 우리가 받아서 먹을 때는 약간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가정 내에서의 관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충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척 소독 주기를 좁히고 점검 과정도 더욱 촘촘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북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생산 과정이나 우리 공급 계통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수장의 청소 주기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